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정보전략소위 위원을 맡고 있는 한준희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근년에 여러 가지 유형의 소통, 공감, 대담 프로그램, 콘서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 축구팬 여러분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한 어떤 기획의 일환으로서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국가대표팀의 전술적이고 이론적 근간에 관해서 일부 축구팬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전체적인 축구팬들의 어떤 전술적 이해를 높여드리기 위한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는데, 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자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판곤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이론적 국면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올 한 해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시작부터 끝까지 올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화두로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올해는 상당히 우리가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월 태국에서 있었던 올림픽 예선 겸 AFC 언더 23세 챔피언십에서 우리 김학권 감독께서 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그 기운을 타고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월드컵 예선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뭐 저희들이 의도치 않게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경기들이 중단되면서 앞으로 있을 월드컵 최종 예선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전력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한 해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래도 어려운 와중에 대표팀 평가전을 2차례 가졌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모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도 최근에 있었던 평가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이후에 어떤 평가라든가 비판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특히 아주 특징적인 어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빌드업. 빌드업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럼 어떤 의미로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일단 뭐 빌드업이 뭡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빌드업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하게 우리 말해서 공격 전개입니다. 축구에 있어서 우리가 많게는 4가지로 나눠가지고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 그래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볼을 소유했을 때 공격을 전개하는 이것을 우리가 빌드업이라 그러고요. 상대가 볼을 소유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수비를 할 것인가, 상대에게로 볼이 넘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전환해서 역습을 방지하고 다시 수비 대형을 만들 것인가 하는, 상대가 공격 전개를 하다가 우리가 뺏었을 때 어떻게 빠른 역습과 정광석과 같은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할 것인가. 빌드업이라는 것은 이 4가지 중요한 순간 중에 한 파트입니다. 일단 뭐 4글자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격 전개. 그렇다면은 사실은 공격 전개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빌드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간에 보면 벤투 감독의 축구를 아예 벤투 감독의 축구 이퀄 빌드업 축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은 빌드업 축구를 한다, 이런 문장은 사실은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축구의 이 4가지 중요한 순간들을 가지고 게임 모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중요한 순간들을 가지고 게임 모델을 만들어서 한 경기를 치르는데, 한 파트만 가지고 이 사람의 축구를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색함이 있죠. 우리가 이거 축구의 스타일을 말을 할 때는 크게 이제 2가지 부류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프로액티브 플레잉 스타일이라고 해서 능동적인 축구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 리액티브 플레잉 스타일이라고 해서 수동적인 축구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기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경기를 주도하고 이길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식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이길 것이냐 수동적으로 이길 것이냐, 우리가 긍정적으로 축구를 해서 이길 것이냐 부정적으로 축구를 해서 이길 것이냐, 우리가 주도하는 축구를 해서 이길 것이냐 상대 주도로 축구를 해서 이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우리가 이기는 방식을 능동적인 플레잉 스타일을 통해서 경기를 지배하고 승리를 추구하는 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실 이제 벤투 감독뿐만 아니고 이 능동적인 축구는 세계적인 축구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만이 갖고 있는 그런 철학이 아니고요. 현대 축구에서 정말 좋은 축구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팬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축구를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능동적인 축구를 통해서 경기를 지배하고 이기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 대목에서 좀 더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가면 벤투 감독의 빌드업이 이른바 우리가 뭐 예전 바르셀로나 티키타카 이런 것을 연상케 하듯이 뭔가 숏패스에만 계속 집착해서 빌드업을 하려는 유형의 축구다. 또 이런 유형의 비판들도 한간에는 꽤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한 상대를 대할 때는 그냥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임 모델이 기초적으로 있지만은 어떤 경기를 할 때는 상대를 분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게임 플랜을 만듭니다. 벤투 감독이 이런 짧은 빌드업을 통해서 공격 전개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벤투 감독이 요구하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수적 우위입니다. 항상 상대 수비 숫자보다 우리가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것. 그 숫자가 많은 것은 그 많은 숫자를 이용해서 이 수비 라인을 떨쳐내고 후리로 치고 가서 2선이나 3선에게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간 개념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수비를 하고 압박을 하러 올 때 어디에 공간이 생기는가, 어디에 우리가 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어떤 공간에 우리가 침투를 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빌드업을 시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다이렉트 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 수비에서부터 스트라이크로 연결되는 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장면들이 우리가 다이렉트 볼에 의한 득점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호주 원정 갔을 때 이 장면 한번 보시죠. 우리가 공격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이제 이런 백패스 같은 경우 때로는 무의미한 백패스도 있지만 이런 백패스를 통해서 상대를 끌어내고 상대가 나왔을 때 그 뒷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백패스도 있습니다. 자, 상대가 이렇게 압박을 할 때 우리가 타겟에다가 붙이죠. 그리고 세컨볼을 이깁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공간이 있는지를 찾아서 공격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득점을 합니다. 사실 항상 상대보다 수적 우위를 가지고 하다가 상대 압박이 오면 우리가 타겟에다가 붙여요. 상대가 실수를 유발했습니다. 우리가 득점을 합니다. 우리 많은 부분에서 이런 다이렉트 볼을 가지고 득점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위원장님의 설명으로부터 벤투 감독과 어떤 빌드업, 이 관계에 대한 오해가 조금은 이제 풀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빌드업이 매우 숏패스에만 집중돼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간의 경기를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꼭 그런 비율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금 또 위원장님께서 잘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프로액티브 풋볼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득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실점을 하지 않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또 나눠집니다. 상대의 실수를 기다려서 우리가 이렇게 수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상대의 실수를 유발해서 볼을 뺏어서 역습을 나갈 것인가. 사실 이제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것은 축구의 90분 동안 모든 순간을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소유를 통해서 공격을 지배하고 상대가 볼 소유했을 때는 자기네들의 계획대로 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플랜을 짜서 상대의 실수를 유발해서 볼을 뺏어서 득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중앙 수비 2명 중에 어떤 선수가 빌드업에 약한가? 패스 미스가 많다든지 아니면 그 패스 질이 나쁘다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여기를 압박을 하면 킥을 한다든지 하는 패턴이 나와요.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을 하고 나서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공을 몰아갈 것인가, 그다음에 어느 타이밍과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공을 뺏어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또 경기 플랜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분석한 다음에 프레싱 포인트를 이렇게 지적을 하죠.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채널링이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를 수비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자, 패스를 했을 때 여기를 전진 패스를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트라이크는 다시 이 백패스가 가지 않도록 또 막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패스를 할 수 있는 채널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황인범 선수가 이것을 예측하고 가서 여기서 뺏어나는 것을 우리가 위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매우 좋은 모델입니다. 뺏고 나서 우리가 전방으로의 패스. 이것을 뺏고 나서 백패스가 아닌 전방에 누군가가 침투하고 그로 연결해서 득점을 한다 그러면 그것까지 좋은 모델이 없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채널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상대가 패스를 할 수 있는 경로를 가장 좁은 경우의 수로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그 경로를 차단해서 결국에는 뺏어버리는. 그렇죠. 토끼몰이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이렇게 몰아서 어디로 들어올끔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예측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인 수비 리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 게임 플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능동적인 축구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지금까지 그러면은 벤투 감독의 프로액티브 풋볼, 이른바 능동적인 축구에 대한 뭐 빌드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압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에 관한 설명을 개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화면들에서 보면 잘된 장면들 위주로 저희가 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또 반성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벤투 감독이 기본적으로 원한 것은 이거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라운드에서 그게 잘 구현되거나 작동하지 않으면서 뭔가 실패했던 장면들도 있을 텐데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준비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팬들이 실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잘 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공격 전개를 하죠. 이제 사이드가 열렸습니다. 자, 여기서 사이드는 열렸고 박스 안에는 우리의 숫자가 상당히 유리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벤투 감독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이 니어포스트와 파워포스트와 이 45도에 누군가들은 먼저 상대보다도 일찍 그 공간을 점유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접었습니다. 백패스를 했고 다시 백패스를 하고 다시 백패스를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10명의 선수들이 다 내려오고 우리는 다시 공격 전개를 해야 됩니다. 벤투 감독께서 경기가 끝나면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된다. 위험을 감수하고라서라도 이걸 모험을 하는 크로싱이 올라가야 되고 우리는 득점을 시도해야 된다 하고 수정을 합니다. 이것이 벤투 감독의 요구하는 그런 축구라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벤투 감독의 전체적인 어떤 전술적, 이론적 구조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사실 벤투 감독이 원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그라운드에서는 좀 잘 작동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멕시코전 같은 경우에 어떤 경기력은 분명히 마음에 안 들었고 거기서 사실은 뭐 후방 빌드업이 문제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멕시코전을 조금 구체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떤 문제가 멕시코전에서는 가장 좀 아쉬웠던 대목이고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개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벤투 감독은 그렇습니다. 능동적인 축구, 창의적이고 그런 이런 우리 스스로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중앙 수비를 서면서도 공격 전개를 잘할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을 선호하고 이번에 이제 원두재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운 팀하고 이 선수가 얼마나 잘 견뎌내는지를 또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팬들이 좀 자세하게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대부분의 실수가 개인의 기술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뭐 백패스가 약했다든지 패스를 하다가 미스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실수였지 큰 틀에서 능동적인 축구가 실패를 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선수들을 이렇게 불러서 때로는 경기에 투입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팬들께서도 좀 의문이 많으신데 이렇게 훈련시켜보고 시도를 해보고 하지만은 아직은 이 선수가 들어가면은 안 되겠다. 저는 그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안 된 선수를 그냥 확 밀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실수를 하고 경기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끝입니다. 그냥 그 길로 끝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불러서 같이 캠프에서 훈련하고 또 선배들의 훈련이나 그런 걸 보면서 또 배우고 성장하고 적기가 됐다 싶을 때 이렇게 탁 넣는 것은 저는 상당히 노련한 접근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이제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눠봐도 이론적으로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축구가 확실합니다. 그것은 매력적인 축구, 지배하는 축구, 승리를 추구하는 축구. 여러 가지 중에서도 자기는 정말 매력적인 팬들이 가슴이 콩닥콩닥 할 만큼 이렇게 매력적인 축구를 하면서 이기고 싶다라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몇 번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능동적인 축구를 포기하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벤투 감독이 온 지가 2년이 됐고 사실 이제 2년이 좀 넘었는데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 한국 축구의 체질을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뭐 노련하고 경험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유럽 챔피언십에서 뭐 4강이나 갔고 월드컵 유럽 예선을 통과했고 본선에도 갔었고 이런 뭐 노련한 감독에게 우리는 지금은 신뢰하고 좀 더 지지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번에 실수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뭐 잘못된 걸 우리가 성장하겠다. 내년 3월에 봐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성장해 있을 거다 하고 자신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FIFA도 내일을 잘 모릅니다. 내년 3월 당장 우리가 월드컵 예선을 치를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월드컵 예선을 치를 것인지 올림픽이 정말 할지 안 할지 정말 모르지만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의 전력을 항상 유지하고 또 강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 팬들의 또 지지도 있어야 되고 성원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기회가 되면 더 소통하고 서로 또 설명하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해서 정말 우리 대표팀을 지지하는 우리 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